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 의사가운을 입고 지하철역을 활보하고 있는 특이한 외국인 대학생들이 보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의사가운을 입은 채로 지하철을 탑승하려던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알 수 없는 종이 전단지를 하나 건네는데요. 그런데 전단지의 내용을 확인한 외국인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과연 외국인 의대생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의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관련된 학과 수업을 받고 있는 칠레 의대생 로렌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속해 있는 칠레 의대의 가정의학과는 학생 숫자의 미달로 학과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대신 다른 나라로의 의대 편입 기회를 받았는데요. 저와 같은 가난한 경제 상황을 가진 학생들에게만 주어진 해외 의대 유학 기회였기에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건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기에 돈이 없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적응하기에 별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희 가정의학과 친구들과 함께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 저와 친구들은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겪어본 한국의 공항은 공항의 통로가 칠레의 공항보다 최소 10배나 더 넓어 보이는 것은 물론 공항 전체에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되는 부자 나라의 모습이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의과대학 편입을 위해 곧바로 머무를 집을 구해야 했던 저와 친구들은 공항을 구경할 시간도 없이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와 가정의학과 친구들은 한국이 가난한 나라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라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택시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칠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길거리 곳곳에 보였던 운동기구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원을 지나가고 있을 때 보였던 그 운동기구들이 대체 뭔지 예상조차 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던 저와 학과 친구들의 모습에 한국인 택시기사분은 저건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운동기구라며 한국에서는 모든 공원 운동기구들이 무료라는 충격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와 친구들은 한국으로의 의과대학 편입을 선택했을 때 한국어 공부는 완벽하게 숙지를 해놓은 상태였기에 한국인들과는 소통하는 것에 부담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택시 기사분의 설명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레에서 지낼 때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난한 나라니까 편입 유학을 가도 부담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경험한 한국은 칠레에서는 보지도 못한 매우 비싸 보이는 공용 운동기구들이 길거리와 공원 곳곳에 깔린 것도 모자라 그것이 무료라는 사실은 상당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칠레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가난한 상태여서 이제는 지하철과 버스 터미널까지 전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은 전혀 상황이 달랐죠. 한국의 평범한 공원 운동기구들의 충격을 받던 그 사이 저와 의대생 친구들은 편입을 확정 지은 서울의 의과대학 근처 주거지역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약 3년 정도의 학교 생활을 이미 확정 지어놓은 상태였기에 저와 친구들은 그 기간 동안 서로 같은 집에서 거주하며 거주비를 아끼자는 계획을 해놓은 상태였고 집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학교 편입을 확정 지은 서울의 의과대학에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부서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외국인 담당자분이 저희를 도와주겠다며 이미 학교 근처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 담당자분과 함께 저희가 머무를 집을 구해다니는 과정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저희는 한국이 돈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칠레의 무너진 경제 상황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칠레가 완전한 후진국 경제파산 국가라는 사실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던 실수였을까요? 한국에서는 평범한 주거지라도 칠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로 금액을 지급해야만 했는데 외국인 지원센터 담당자분은 한국인들의 평균 소득이 선진국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이라 이러한 현상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칠레에서는 한국의 돈으로 월 3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은 칠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부자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그제서야 하나둘씩 칠레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길거리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고 있던 저의 모습에 외국인 담당자분은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저희를 데리고 길거리 가전제품 판매장으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에는 칠레에서는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종류의 가전제품들이 줄을 이어 전시되어 있었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비싼 가전제품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매장 안에는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편하게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원센터에서 나온 외국인 담당자분은 한국에서는 오직 김치 때문에 냉장고 2개를 쓰는 엄청난 부자 나라 사람들이라며 가전제품 판매장을 통해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조금 둘러본 가전제품 판매장에는 한국의 브랜드로 알고 있던 가전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살면서 전혀 사용해보지 못했던 인덕션이라는 신기한 전기 레인지라는 제품에 저와 친구들은 완전히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칠레에서는 대부분의 주택에서 가스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하루 중 가스가 공급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대부분은 차가운 음식만 먹고 살아가는데, 한국은 언제 어디서나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을 사용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죠. 칠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한국은 이미 엄청난 발전으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칠레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았고, 저와 가정의학과 친구들은 한국 유학 편입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기뻐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가난한 나라 칠레에서 계속 살았다면 칠레의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가전제품 시스템은 손도 대지 못했을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평범한 사람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발전되어 있었고, 그만큼 한국인들의 소득도 높았죠. 특히나 제일 신기했던 것은 가전제품 판매장에 그 어떠한 경호원이나 경찰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칠레에서는 최고 부촌 도시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매일매일 범죄와 도둑질이 발생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을 만큼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 때문에 많은 상점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도둑질이라는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지 초고가의 가전제품들이 평화롭게 외부에 전시되어 있었고, 그곳의 한국인 직원들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주기만 할 뿐 전혀 경찰처럼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를 도와주러 왔던 지원센터의 외국인 담당자분은 한국에서는 이제 단순한 도둑질이라는 범죄는 사라진 지 오래라며, 그러한 이유에는 발전되어 효율적으로 변해버린 치안 시스템도 있겠지만 삶의 수준만큼 같이 성장한 한국인들의 선진국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전제품 판매장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당연하게 TV를 훔쳐가도 아무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부자처럼 사는 한국인들은 굳이 저와 같은 훔쳐간다는 황당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칠레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 입학할 수 있다는 의대생 출신인 저와 친구들도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는 외국인 담당자분의 말에 한국과 칠레가 얼마나 삶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말았고, 그만큼 저희의 시민의식도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외국인 담당자분은 어느 정도 저희의 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이미 자신이 받은 상태라면서 그 근처 거주지 인프라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주겠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칠레의 가난한 마을 주택지에서는 오직 잠을 잘 수 있는 집만 있을 뿐 인프라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국은 거주지 근처에 공원과 병원, 그리고 대형마트, 심지어는 언제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지원자분은 저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엄청나게 큰 공원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그런데 공원으로 들어가 외국인 지원자분을 따라 한 시설물에 도착한 순간 저와 의대생 친구들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공원에서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휴대용 방석을 무료로 빌려주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로 근처에 많은 한국인분들은 이곳에서 방석을 꺼내 공원 잔디밭에 자유롭게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떻게 무료로 이런 비싼 방석을 공공재처럼 활용할 수 있는 대여 시스템이 이해가 되지 않은 저와 친구들은 공원에서 방석을 대여할 수 있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국인들의 센스에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칠레에서는 오직 살기 위해 일을 하고 생활했다면 한국에서는 이러한 여유가 있는 문화의 삶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고, 공원에서 빌려주는 휴대용 방석 대여 시스템은 한국인들이 여유가 있는 부자 나라라는 증거물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매우 놀라운 것은 휴대용 방석 대여 시스템 바로 옆에 간단하게 방석을 소독제로 소독할 수 있는 최첨단 소독 시스템까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경제력과 수준이 올라갈수록 위생의 수준도 올라가는데, 한국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말도 안 되는 기술력으로
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지어놓은 상태였고 실제로 방석을 하나 꺼내 휴대용 소독기에 집어넣은 순간 저와 친구들은 기겁하고 말았죠. 모든 것이 너무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었고 소독을 완료한 방석을 들고 한국의 공원 잔디밭에 앉아 즐긴 여유는 한국인들의 삶이 마치 영화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편입을 확정지은 한국의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던 외국인 지원자분은 한국에서는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늦은 시간에 공원에 나와보면 이처럼 휴대용 방석을 이용해 여유를 즐기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이 보인다고 했고 그 순간 저와 친구들은 그게 사실이냐며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당연하게도 칠레에서는 늦은 저녁 시간이 되면 공원에 모든 도시 노숙자들이 모여들어 서로가 훔친 물건들을 공유하고 현금으로 파는 노숙자들의 시장이 열려서 너무나 위험한데 한국은 얼마나 치안에서도 안전한지 이러한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녁 늦게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자신이 원할 때는 근처 24시 가게에서 밥도 먹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도 할 수 있다니 저와 친구들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었지라는 생각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존경심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콘텐츠만 알고 있을 뿐 한국이 당연하게도 칠레보다 가난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원망스러울 정도였고 그건 의대생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담당자분은 저희가 머무를 집의 계약이 방금 구두로 마무리되었다면서 일단은 집을 같이 확인해 보러 가자고 했는데요. 그런데 집에 들어간 순간 집 내부에는 저희를 제외한 누군가가 있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둑이 들어왔다고 판단했고 현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고는 인기척이 들리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부스럭거리던 소리가 들리던 방에는 엔지니어복을 입은 한국인 아저씨분이 바닥에 앉아 전기선을 늘어뜨려 놓고 무언가 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희 등 뒤에서는 당장 멈추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제서야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제가 마주한 광경은 가정에 인터넷 통신선을 설치하는 상황이었죠. 외국인 담당자분은 미리 저희 학생들의 입주를 생각해 인터넷 통신의 개통 작업을 오늘로 잡아놓은 상태였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셨는데요. 칠레에서는 인터넷이라는 통신 자체가 가정에 보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선 통신망 개통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하루 만에 가능하다니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인 아저씨분은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서 약 1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모든 통신 작업을 끝내고 유유히 사라지셨는데요. 칠레에서는 인터넷이라도 한번 사용하려면 인터넷 선이 있는 도시로 이동해 친구의 집에 모두 모이거나 공용 도서관을 가야만 했는데 한국은 이러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더욱이 너무나 신기한 것은 집 내부의 유선 인터넷은 물론 와이파이 무선 통신까지 한꺼번에 설치가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외국인 담당자분은 한국에서는 현재 인터넷 개통 작업이 하루면 충분하다는 말과 함께 아마도 집에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가정은 현재의 한국에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상당히 놀라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직접 사용해본 한국 주택 내부의 와이파이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고 유선 통신망에 노트북을 연결해보니 이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더군요. 특히나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발전했을지는 예상 못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하루 만에 집에서 인터넷이 개통되는 나라는 아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더욱 신기했던 것은 이러한 양질의 인터넷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한국답게 인터넷 요금마저 상당히 저렴했다는 사실입니다. 칠레에서는 엄청나게 느린 인터넷을 사용하려고만 해도 한국 돈으로 20만 원 이상의 돈을 줘야 되는데 한국은 3만 원 정도의 비용이면 한 달 내도록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고 이것은 후진국 칠레에서 건너온 저와 의대생 친구들에게는 마치 기적과 다름이 없었죠. 간단한 짐 정리를 하면서 구경한 저희의 집은 칠레에서는 초고급 빌라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정에서 쓰이는 세탁기와 건조기, 심지어 식기세척기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비싼 가전제품들이 평범한 오피스텔에서 당연하듯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이것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바로 거실에 있는 현관 월패드였습니다. 외국인 담당자분은 한국의 거실에 있는 월패드 시스템으로
전화받기와 현관문 열어주기, 심지어 라디오와 TV 시청까지 가능하다면서 하나둘씩 눌러보며 살펴보라고 했고, 실제 경험해본 거실의 월패드 시스템은 경이로울 정도였죠. 특히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집 내부 거실의 월패드로 근처 공원과 놀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국인 담당자분은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아이들이 많이 있는 놀이터나 오피스텔 내부 공원은 거실에서 곧바로 확인이 가능한 CCTV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다고 했고, 실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은 획기적인 시스템 그 자체였죠. 월패드에서 유튜브까지 시청 가능한 시스템을 확인한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디지털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온 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있지만 저와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의 의과대학을 다니며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편한 나라인지 알기에 칠레로 돌아가기 싫은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서 의료지원 봉사단체를 설립해 많은 외국인과 한국인들에게 의료봉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칠레의 소득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한국이기에 저희는 적은 돈으로도 한국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기에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것 같네요.